카드가 거절되었다는데. 스위스 취리히의 한 호텔 프런트. 직원의 말을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번역해주자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친구들 앞에서 명품 코트를 걸치고 당당하게 서 있던 그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뭐라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분명히 한도까지 확인하고 왔는데. 다시 해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워지자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그 순간 저는 서울에서 제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어요.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굴욕과 억울함이 이 한순간에 담겨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몰랐겠지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했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착한 며느리 윤서진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이라고 해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남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34살 워킹맘이거든요. 외국계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서 숫자에는 좀 밝은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숫자에 밝아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행방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2024년 봄부터였을 거예요. 제 핸드폰에서 카드 결제 알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뭘 샀나 하며 확인해봤는데 기억에 없는 결제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여보, 이건 뭐예요? 명동백화점에서 150만 원. 그날 저녁 남편 재훈이가 퇴근하자마자 물어봤어요. 그런데 재훈이는 잠깐 당황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 엄마가 잠깐 쓰신 거야. 엄마가요? 언제부터 어머니가 우리 카드를 쓰시게 된 거예요? 가족 카드니까 그냥 급할 때만 쓰신다고 하셨어. 가족 카드라니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재훈이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며칠 후 시어머니 조은숙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평소보다 차림새가 화려하셨죠. 새로 사신 것 같은 명품 백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서진아, 너는 애나 잘 봐. 엄마 같은 사람이 밖에 나다니며 체면을 지켜야지. 제가 육아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말았어요. 어머님은 항상 이런 식이셨거든요. 며느리는 집에서 애만 보고 바깥일은 시어머니가 도맡아 한다는 식으로요. 어머니, 그런데 카드 쓰실 때 미리 말씀 좀 해주시면.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용돈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카드 쓴다고 허락받아야 해? 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재훈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가게 관리를 제가 하다 보니까 가게 관리는 내가 하지만 가족 체면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해해, 서진아. 그날 밤 저는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명동, 압구정, 청담동. 제가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의 결제 내역이 가득했거든요. 호텔 선결제,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한 달에 300만 원은 넘어 보였어요. 제 월급이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생활비, 대출금, 아이 학원비까지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쓰시는 돈까지 합치면 이건 좀 심각하다. 저는 조용히 캐처를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장소별로 정리해서 폴더에 모아두기 시작했거든요. 당장 뭘 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기록은 남겨둬야 할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또다시 고액 결제 알림이 왔어요. 이번에는 강남 호텔 레스토랑에서 80만 원이었죠. 여보, 이번엔 또 뭐예요?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식사하신 거래. 친구분들 식사를 왜 우리 카드로 해요? 엄마가 체면이 있으시잖아. 친구들 앞에서. 재훈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230만 원. 하루에 2번이나 고액 결제가 된 거죠.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하루에 300만 원 넘게 쓰시는 게. 서진아, 엄마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키워주신 거 알지? 이제 좀 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어? 편하게 해드리는 것과 제 카드를 무제한으로 쓰시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재훈이는 제가 뭐라고 하면 항상 엄마니까로 모든 걸 덮어버리더라고요. 어느 날 밤 저는 친구 보람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람이는 제 직장 동료이면서 오래된 친구거든요. 보람아, 나 좀 답답해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상황을 쭉 설명해 주니까 보람이가 한마디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서진아, 그거 가족 카드가 아니라 너 카드를 도용하는 거야. 명의자 동의 없이 타인이 사용하면 무단 사용이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든 누구든 법적으로는 무단 사용이야. 더군다나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건 단순 용돈 수준이 아니잖아. 보람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동안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니까 하며 참아왔지만 냉정하게 보면 제 경제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증거부터 더 확실히 모아. 그리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한 번에 정리해야 해. 중간에 흐지부지되면 더 힘들어져. 그날 밤 저는 지난 6개월간의 명세서를 모두 출력했어요. 형광펜으로 어머님이 사용하신 부분을 표시하니까 총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저희 가정 소득의 4개월치였어요. 한 번만 더, 정말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참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 한 번 더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밤늦게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카드 결제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던 그 느낌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마치 조건반사처럼 핸드폰 소리만 들려도 또 얼마나 빠져나갔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2025년 1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어머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서진아, 내가 친구들이랑 스위스 여행 가려고 해. 스위스요? 응. 평생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건강할 때 가봐야지. 어머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들떠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언제쯤 가시는데요? 다음 주부터 2주 정도. 패키지 여행이야. 경비는 그야 당연히 가족 카드로 해결하지. 너희가 효도 여행 보내주는 거야. 역시나였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재훈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어머님이 출국하셨어요. 공항에서 보내드릴 때까지는 평온했죠. 그런데 스위스에 도착하신 다음 날부터 제 핸드폰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이 온 게 현지 시각으로 오후쯤이었을 거예요. 카톡으로 사진이 왔는데 어머님이 취리 시내 호텔 로비에서 포즈를 취하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거든요. 어머님이 입고 계신 코트가 제가 작년에 사둔 명품 코트였어요. 거기다 들고 계신 가방도 제 것이었고요. 언제 가져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 옷장에 있던 옷들이었어요. 호텔이 정말 좋네.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해. 사진과 함께 온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30분 뒤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서진아, 호텔비가 생각보다 비싸다. 카드 한도 좀 올려줘.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카드 한도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서 더 올린다고요? 어머니, 한도가 벌써 500만 원인데요. 500만 원으로는 부족해. 호텔도 비싸고 쇼핑도 해야 하고 1,000만 원 정도로 올려줘. 1,000만 원이요? 저는 잠깐 어지럽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내가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하면 안 돼? 재훈이에게 상의해보려고 했는데 재훈이는 회사 워크샵으로 부산에 가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보람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아이 봐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답하다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서진아,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접근해. 절차요? 응. 너가 지금까지 참은 건 가족이니까 그런 거잖아.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내 경계선을 계속 넘고 있어. 이럴 때는 냉정하게 절차와 원칙으로 대응해야 해. 보람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동안 가족이니까, 어머니니까 하면서 감정적으로 참아왔는데 상대방은 그런 제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카드 한도는 절대 올려주지 마.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둬.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그날 밤 스위스에서 또 카톡이 왔어요. 이번엔 사진이 여러 장이었는데 어머님이 친구분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설명이 가관이었어요. 며느리가 효도 여행 보내줘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가 효도 여행을 보내줬다고요? 제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나요?
게다가 친구분들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다니. 다음날 아침 재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엄마가 카드 한도 올려달라고 하시던데. 여보, 그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벌써 500만 원인데 1000만 원까지 올린다고요? 엄마가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셨잖아. 이번 기회에 좀 편하게 해드리면 안 될까? 또 엄마니까였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여보, 그럼 여행 경비를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한도를 2배로 올리라고 하시면. 엄마가 체면이 있으시잖아. 친구들 앞에서 카드가 막히면 어떻게 해? 체면이요. 그 체면을 위해서 제가 빚을 져야 한다는 건가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까 1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마치 제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보람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서진아, 어제 이야기 생각해 봤는데 카드 한도 올려주면 절대 안 돼.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 그럴 거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카드사 연락처 저장해둬. 언제든 사용정지 걸 수 있거든. 사용정지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람이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이기도 했거든요. 오후에 스위스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서진아, 한도 언제 올려줄 거야? 친구들이 쇼핑 가자고 하는데. 쇼핑까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카드 한도는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왜? 현재 한도로도 충분히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윤서진.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차갑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해외여행 가는데 며느리가 돈 아낀다고. 너 그럼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라는 거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기는 너 지금 나를 망신 주려고 하는 거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엄마가 엄청 화나셨어. 왜 한도를 안 올려줬어? 여보, 우리 형편 알잖아요. 카드 한도를 1000만 원까지 올릴 수 없어요. 엄마가 체면 좀 세워드려야지.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드리는 것과 무제한으로 돈을 쓰시는 건 다른 문제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재훈이까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울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누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건 아닌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안녕하세요. 신한카드 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사용 정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분실이나 도난이신가요? 아니요. 명의자가 직접 사용 정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상담원이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분실도 아니고 도난도 아닌데 사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거거든요. 어떤 이유로 사용 정지를 원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요. 아, 그렇다면 즉시 정지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마치고 나서 상담원이 절차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사용 정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무단 사용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혹시 이 통화 내용이 녹음되나요? 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단 사용 신고로 접수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증 필요하시면 문자로 발송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엔 지난 1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사용하신 부분만 따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날짜별, 금액별, 업종별로 분류했거든요. 새벽 2시까지 작업하니까 총 21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상습적 무단 사용이라고 봐도 될 만한 패턴이었어요. 단순히 급할 때 한두 번 쓰신 게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사용하신 기록이 있었거든요. 새벽 3시경에 스위스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이셨죠. 윤서진,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카드가 안 돼.
호텔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다급하고 화가 나 있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용정지를 걸었어요. 사용정지를 왜 걸어? 내가 지금 외국에 있는데 명의자 동의 없이 사용하시는 건 무단 사용이에요. 무단 사용? 야, 나 너 시어머니야. 시어머니라고 해서 제 카드를 무제한으로 쓸 수는 없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님이 친구분들과 뭔가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너 지금 나를 망신 주려고 이러는 거야? 친구들 앞에서 카드가 막혀서 어떻게 해? 어머니, 여행 경비는 미리 준비해 가시는 거 아니었나요? 준비해 갔지. 그런데 부족하니까 카드를 쓰는 거잖아. 그럼 현금이나 어머니 카드로 하시면 되잖아요. 내 카드로는 한도가 부족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어머님이 애초에 제 카드에 의존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신 거였어요. 어머니, 이미 사용정지 처리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야, 윤서진,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어요. 그 후로 3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재중 통화가 쌓이는 걸 보니까 50통이 넘어가더라고요. 새벽 4시쯤에는 재훈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야, 윤서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고 있었는데요. 자고 있었다고? 엄마가 호텔에서 쫓겨날 뻔했다는데. 쫓겨날 뻔했다고요? 카드가 막혀서 결제가 안 되니까 호텔에서 난리가 났어. 그냥 풀어줘, 지금. 재훈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거의 소리를 지르는 수준이었어요. 여보, 저도 명의자예요. 제 카드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뭐야, 권리가. 엄마가 지금 외국에서 망신당하고 있는데 그건 어머니가 해결하실 문제죠. 너 진짜 이럴 거야? 네, 이럴 거예요. 재훈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10분 후에 문자가 왔어요. 너 정말 인간이야? 엄마 때문에 오늘 밤 한잠도 못 잘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금까지 한잠도 못 자고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한 사람은 저인데 정작 남편은 시어머니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가 넘어서도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요. 스위스 현지 시각으로는 밤 10시쯤이었을 텐데 어머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짐작이 갔어요. 마지막 부재중 통화가 새벽 6시였어요. 총 52통의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람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젯밤에 카드 정지 걸었어.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됐어? 밤새 전화 52통 왔어. 남편도 화내고 당연히 난리 날 거야. 그런데 이제 시작이야. 흔들리면 안 돼. 보람이 말이 맞았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인 거죠. 그날 오전에 어머님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하나 왔어요. 윤서진, 너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호텔에서 경찰 온다고 해. 경찰이라고요?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카드 명의자가 사용정지를 건 게 무슨 잘못인가요? 그날부터 저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훈이는 저와 말도 안 했고 저는 저대로 할 일만 했어요. 출근하고 아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평소와 다를 바 없었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제 핸드폰에서 카드 결제 알림이 울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소리가 없는 하루가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거든요. 스위스 취리히 현지 시각 오후 7시. 어머님이 계신 호텔 프런트에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랬어요. 어머님과 친구분들이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와서 다음날 체크아웃을 위해 정산을 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카드가 거절되자 프런트 직원이 다시 시도해봤지만 계속 거절됐죠. 죄송하지만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어머님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친구분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상하네. 분명히 한도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을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제야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거신 거였죠.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어머님은 친구분들께 상황을 설명하셔야 했어요. 며느리가 실수로 카드를 정지한 것 같아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카드는 풀리지 않았고 어머님의 체면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었죠. 조 선생님, 일단 현금으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게 어떨까요?
친구분 중 한 분이 제안하셨지만 호텔비만 해도 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아니에요. 곧 해결될 거예요. 며느리한테 연락해 볼게요. 어머님이 다시 제게 전화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호텔 측의 태도도 점점 경직되기 시작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밤까지 결제가 안 되시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조치요? 신분 확인과 추가 보증금 요구, 그리고 POC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라는 말에 어머님이 완전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스위스는 금융 사기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나라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한국에 전화해 볼게요. 어머님이 다시 저희 집으로 전화하셨는데 재훈이가 받았어요. 재훈아, 엄마야. 카드가 막혀서 호텔에서 난리야. 엄마, 서진이가 카드 정지를 걸었어요. 정지를 왜 걸어? 빨리 풀어달라고 해. 저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안 들어줘요. 재훈이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있었어요. 서진아, 엄마가 정말 큰일 났어. 호텔에서 경찰 부른다고 해. 경찰이요? 응. 카드가 안 되니까 결제 사기로 의심한다는 거야. 결제 사기라니 좀 과한 것 같았지만 외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머니 카드나 현금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엄마 카드로는 한도가 부족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렇게 큰 현금을 어떻게 준비해? 그건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셨어야죠. 야, 윤서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엄마가 경찰서에 갈 수도 있어. 재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이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를 만하니까 지르는 거지. 너 지금 엄마를 경찰서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제가 언제 경찰서에 보낸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무단으로 제 카드를 쓰셔서 제가 정지를 건 거예요. 무단이 뭐야?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의 카드. 야, 우리 가족 카드라고. 명의자는 저예요. 제 동의 없이 사용하신 건 무단 사용이에요. 재훈이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아, 정말. 너 지금 법적으로 따지자는 거야? 엄마한테? 네, 그럴 거예요. 그때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이셨을 거예요. 여보세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재훈아, 정말 큰일이야. 호텔 매니저가 와서 내일까지 결제가 안 되면 스위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친구들이 다 보고 있어. 나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머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하지만 재훈이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다시 굳혔어요. 엄마, 제가 서진이를 설득해 볼게요. 서진이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이 세다고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건가요? 여보, 저 고집 센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왜 카드를 안 풀어줘? 어머니가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나요? 카드를 해외여행에 쓰신다고? 그런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 카드예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가 경찰서에 가도?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실 일은 없을 거예요. 호텔비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재훈이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엄마, 서진이가 안 풀어준대요. 뭐라고? 윤서진,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시어머니를 외국에서 망신 주는 게 잘못이 아니야? 제가 망신을 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무단으로 제 카드를 쓰신 거예요. 무단. 야, 윤서진. 나 너 시어머니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렸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며느리 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 정말. 어머님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재훈이가 저를 쳐다봤는데 눈이 정말 차가웠어요. 너 진짜 사람이야?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보, 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너 지금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제가 언제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든다고 했어요?
카드 정지를 걸어놓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날 밤 재훈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 재우고 나서도 냉전 상태가 계속됐죠. 새벽에 스위스에서 마지막으로 온 문자를 보고 저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윤서진, 너 때문에 내가 친구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당했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지난 1년간 충분히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제가 나쁜 며느리인 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서진 씨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하시죠? 1년 동안 참아왔던 서진 씨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스위스에서 곤란해지신 시어머니 상황도 쉽게 넘어갈 수는 없고,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서진 씨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해외 카드 사용 문제, 영사관 업무, 외교부 민원 이런 키워드로 말이에요. 검색하다 보니까 외교부 영사쿨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혹시 저희 상황도 접수할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외교부 영사쿨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어떤 문의사항이신지요? 저희 시어머니가 스위스에 여행 중이신데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제가 사용정지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호텔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담당자분이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무단 사용이라고 하셨나요? 네. 제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셔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요청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가족 간의 분쟁이지만 카드 무단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담당자분이 잠깐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증빙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카드 사용 내역과 사용정지 접수증이 있어요. 그럼 일단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시겠어요? 검토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지난밤에 정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메일로 보냈어요. 카드 사용 내역, 사용정지 접수증, 그리고 간단한 경위서까지요. 점심시간쯤 보람이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서진아, 어제 이후로 어떻게 됐어? 외교부에 연락해봤어. 외교부에. 왜? 상황을 설명해주니까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채널로 접근하는 게 맞아. 그런데 조금 찜찜해. 진짜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시게 되는 건 아닐까? 서진아, 생각해봐. 내가 카드 명의자인데 사용정지를 걸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오히려 무단 사용한 쪽이 문제지. 보람이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후에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료 검토해봤는데요. 이 경우는 가족 분쟁이라기보다는 카드 무단 사용 사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스위스 체류 중이신 분께서는 본인의 신분으로 체류 비용을 해결하셔야 해요. 다만 호텔 측에서 과도하게 대응하는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응이라 함은요? 경찰 신고나 구금 같은 경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체류 비용 문제로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럼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현재까지의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고 혹시 추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카드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도 신고하실 수 있어요. 경찰서 신고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녁에 재훈이가 퇴근했는데 얼굴이 심각했어요. 서진아, 엄마가 어떻게든 호텔비는 해결하셨대. 어떻게 하셨는데요? 친구분들이 돈을 빌려주셨어. 친구분들이요. 어머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셨을지 짐작이 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내일 귀국하신대. 예정보다 빨리 오시네요. 당연하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여행을 계속해? 재훈이의 목소리에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오시면 너한테 할 말이 많다고 하셨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뭔 할 말이 있어? 너 때문에 엄마가 망신당한 건데. 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무단으로 카드를 쓰셔서 그런 거예요. 또 그 소리야? 가족인데 무단이 뭐야?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보람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보람아, 내일 시어머니가 귀국하신대. 그러면 본격적인 대면이 시작되겠네. 준비는 됐어? 무슨 준비? 너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해.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돼. 보람이가 조언해줬어요. 첫째,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해. 둘째,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야 해. 셋째, 감정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만 이야기해야 해. 근데 시어머니인데, 서진아, 시어머니든 누구든 내 경제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어. 그리고 지금 상대방은 내가 양보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여기서 밀리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해. 보람이 말이 맞았어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재훈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도착했어. 집에 오실 거야. 언제요? 지금 택시 타고 오는 중이야.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직면해야 할 순간이 왔네요. 그리고 서진아,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저는 사과할 일이 없어요. 아직도 그런 소리 해.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제가 화난 이유는 왜 묻지 않으세요? 재훈이가 말을 못했어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드디어 시작인가 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셨고 눈가에는 화가 가득했어요. 윤서진.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경어도 없고 차갑기 그지없었거든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어머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재훈이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저를 힐끗 쳐다봤는데 눈빛이 잘 해결해라 하는 식이었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앉으라고. 내가 나한테 앉으라고 해?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어머니, 여행 힘드셨죠? 힘들었지. 내 평생에 그런 망신은 처음이었어.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이가 놀라서 제 뒤로 숨었어요. 윤서진, 너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해온 건지 알아?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시어머니를 외국에서 망신 준 게 잘못이 아니야? 재훈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진정하시고. 서진이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사정이 뭐가 있어? 카드 한도 올려달라는데 못 올려줄 사정이 뭐가 있냐고. 저는 준비한 말을 차근차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지난 1년간 어머니께서 제 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래?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점점 금액이 커지고 횟수도 늘어났거든요.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셨어요. 금액이 크다고? 너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얼마나 된다고? 어머님, 지난 1년간 총 2,1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자 어머님이 잠깐 멈추셨어요. 그게 그렇게 맞나? 저희 월소득의 4개월치예요. 재훈이도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정확한 금액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어요. 뭔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지난달 카톡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여보, 시어머니한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 맞죠? 재훈이가 당황했어요. 그건 엄마가 급하다고 하셔서. 급해서요? 제 동의도 없이? 어머님이 재훈이를 쳐다보셨어요. 재훈아,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야? 엄마가 급하다고 하셔서. 그리고 한두 번만 쓴다고 하셨잖아요. 한두 번만 쓴다고요? 제가 정리한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이게 한두 번이에요? A사 용지 3장에 빼곡히 적힌 사용 내역을 보시더니 어머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건 내가 다 쓴 게 아니야. 어머님, 이 모든 사용처에서 어머님 신분증으로 결제하셨어요. 확인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재훈이의 카톡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에게 한도 조정 방법까지 알려준 대화였어요. 여보, 이것도 설명해보세요. 재훈이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엄마가 모르신다고 해서 제 동의 없이요?
서진아, 그때 너한테 말했으면 또 난리 날 줄 알았지. 난리요? 제 카드인데 제가 관리하는 게 난리예요? 어머님이 재훈이를 노려보셨어요. 재훈아, 내가 서진이 몰래 그런 걸 했어? 엄마가 급하다고 하셔서. 급하면 나한테 말하지. 왜 며느리 뒤에서 그런 일을 해?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머님이 재훈이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훈아, 너 지금까지 나한테 카드 사용 금액을 정확히 말 안 했지. 그건 2,100만 원이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쓴다고 했어? 재훈이가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제가 다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뭐가 또 있어? 카드 사용처를 자세히 분석해보니까 단순한 쇼핑이나 식사가 아닌 결제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현금 서비스나 상품권 구매, 그리고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 결제.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카드 상세 내역을 다 확인했거든요. 이런 패턴은 보통 빚 관리에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재훈이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설마 빚이 있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다가 결국 고백하셨어요. 친구 보증을 서서 좀 어려워졌어.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 재훈이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신 거군요. 돌려막기가 아니야. 잠깐 빌린 거지. 1년 동안 2,100만 원을 빌리신 거네요. 언제 갚으실 계획이었어요? 어머님이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 한 수를 뒀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외교부에 무단 사용으로 신고했거든요. 외교부에? 네, 공식 기록으로 남았어요. 어머님이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금전거래를 서면으로 하셔야 해요. 빌리시려면 차용증을 쓰시고 갚으실 때도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해요. 너 지금 나한테 차용증을 쓰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래야 해요.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넘어갈 수 없는 단계가 됐거든요. 재훈이가 저를 쳐다봤는데 이번에는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서진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간단해요. 정상적인 가족 관계로 돌아가면 돼요. 각자 자기 돈으로 살고 필요하면 미리 상의하고. 어머님이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나 집에 가겠다. 어머니, 윤서진, 너 이기겠다. 하지만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어. 어머님이 나가시고 나서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재훈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서진아, 이제 정말로 끝인 거야? 아니요. 이제 정말로 시작인 거예요. 어머님이 나가신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재훈이도 저도 서로 말을 별로 하지 않았고 아이만 평소처럼 생활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보람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아, 혹시 시어머니 친구분들 아는 사람 있어? 왜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보람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대. 스위스에서 카드가 막혀서 친구들한테 돈 빌렸다는 이야기가 퍼졌다는 거야. 진짜요? 응.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어떤 분은 조은숙 씨가 며느리 카드로 빚을 막아왔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저는 어지러워졌어요. 설마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닐 텐데. 그리고 서진아, 나 어제 시어머니 만났어. 어디서요? 마트에서. 그런데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보람이 말로는 어머님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 계셨다고 했어요.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차림이셨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피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인사도 안 하시더라. 평소에는 그렇게 반갑게 해주셨는데. 그날 저녁 재훈이가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서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요? 엄마가 정신과에 가셨대. 정신과요? 응, 우울증 때문에 스위스 일 이후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드시고.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님이 아프시다니. 그리고 엄마 빚 문제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해. 얼마나요? 친구 보증만 5천만 원이 아니라 다른 빚도 있어. 총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내 카드로
빚을 막으신 거구나. 엄마가 말씀하시기로는 원래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점점 커졌다는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2,100만 원을 쓰신 거였구나.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거네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파트를 팔기로 하셨어. 아파트를요? 응. 엄마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 그걸 팔아서 빚을 정리하기로 하셨어. 저는 좀 안도했어요.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서진아. 네. 엄마가 우리 이혼하라고 하셨어. 이혼이요? 응. 이런 며느리와는 못 살겠다고. 차라리 이혼하고 손자라도 키우고 싶다고 하셨어.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 편도 이해가 되고 내 편도 이해가 되거든. 재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평생 고생하시면서 살아오셨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일을 당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뭐예요? 1년 동안 제 돈으로 어머니 빚을 막아드린 건데 그것도 맞아. 재훈이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제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여보, 한 가지만 답해주세요. 뭔데? 제가 카드 정지를 건 게 잘못된 일이었나요? 재훈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 그럼 어머니가 제 동의 없이 카드를 쓰신 게 맞는 일이었나요? 그것도 맞지 않았지. 그럼 결론은 나온 거 아니에요? 재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제가 잘못한 게 없다면 사과할 이유도 없고 이혼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그건 어머니 선택이에요. 저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여보, 저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저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경제적 착취라니. 1년 동안 2,100만 원이면 착취 아니에요? 재훈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다음 날 어머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서진아, 나야. 네, 어머니. 내가 미안했다.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어머니께 심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맞았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많이 지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서진아, 나 이제 정말로 정리하려고 해. 정리요? 아파트 팔고, 빚도 정리하고, 그리고 너희랑도 거리를 두려고. 어머니,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나 봐. 며느리가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외교부까지 신고한 거 보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구나 싶더라.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망가뜨린 것 같아. 망가뜨렸다고요? 우리 가족을. 재훈이도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너도 힘들고. 어머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나 잠깐 시골에 내려가 있을 거야.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언제까지요? 모르겠어. 아파트 정리하고 빚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결과인가?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상처받으시는 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야 정직한 관계가 시작된 것 아닐까? 그날 밤 재훈이가 말했어요. 서진아, 엄마가 시골에 내려가신대. 네, 들었어요. 그리고 미안해. 뭐려?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해서 내 편도 못해주고 엄마 편도 제대로 못해주고. 재훈이가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이 먼저예요.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는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사과? 제가 너무 냉정하게 접근한 것 같아요. 가족인데. 그런데 재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이 상황을 만든 거야.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한 달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시골에 내려가 계시고 저희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재훈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서진아, 엄마가 아파트 매매 끝났다고 하셨어. 정말요?
응. 그리고 빚도 다 정리하셨대. 드디어 어머님이 빚 문제를 해결하신 거네요. 저는 마음 한편으로 안도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올라오신다고 하셨어. 언제요? 내일. 내일이라니 갑작스럽네요. 그런데 엄마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 무슨 부탁이요? 널 직접 만나고 싶다고. 둘이서만 만나자고요? 저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오후 어머님이 오셨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차림새도 수수하고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응, 고마워. 어머님이 거실에 앉으시면서 작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놓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내 대신 낸 돈이야. 봉투를 열어보니까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2,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내가 내 카드로 쓴 돈 전부야. 계산해봤어. 어머니, 이런 것까지 받아. 이건 당연한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서진아,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어머니,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며느리라고 해서 시어머니를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머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시골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더라고.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상황이 어려우셔서. 아니야, 잘못했어. 내 동의도 없이 카드를 쓰고 재훈이한테는 숨기라고 하고. 어머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며느리로만 본 게 잘못이었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도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맞았어. 외교부까지 신고한 거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랬겠나 싶더라.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진아, 나 이제 진짜로 달라질게. 어머니, 앞으로는 너희한테 패 끼치지 않을게. 그리고 뭔가 필요하면 미리 말하고 빌릴 거면 제대로 빌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서진아, 하나만 더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한테도 말 놓고 지내면 안 될까? 가족인데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말 놓으라고 하시다니. 어머니, 그건 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야.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럼. 엄마.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이제야 며느리 같다. 그때 재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저희 둘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서진이랑 화해하셨어요? 화해가 아니라 내가 사과한 거지. 서진이한테 미안한 일을 많이 했거든. 재훈이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재훈아, 너도 서진이한테 사과해야 해. 저요? 응.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해서 서진이가 더 힘들었을 거야. 재훈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서진아, 미안해. 내가 엄마랑 내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를 못했어. 여보, 그리고 엄마 편만 들어서 미안해. 내 입장도 충분히 이해했어야 했는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정직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재훈아, 앞으로는 서진이 편을 들어야 해. 엄마, 엄마보다 와이프가 먼저야. 내가 그걸 몰라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구나.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서진아, 앞으로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으면 바로 말해. 참지 말고. 네, 엄마. 그리고 이제 가족 카드 같은 건 절대 안 할게. 내 카드로만 살 거야. 어머님이 웃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허락해주면 안 될까? 뭐요? 손잡아주는 건 해도 되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건 당연하죠.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어요. 아이가 할머니와 다시 만나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식사 후에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나 시골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뭐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는 거야. 엄마, 내가 그동안 너를 존중하지 않았어.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어.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그게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재훈이가 말했어요. 서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진짜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여보도 중간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옳았어. 내가 그때 카드 정지를 안 걸었다면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었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맘때쯤 카드 결제 알림 때문에 잠 못 이뤘던 밤들이 생각났어요. 이제는 그런 알림이 오지 않아요. 제 핸드폰에는 제가 쓴 것만 알림이 와요. 당연한 일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변화예요. 며칠 후 보람이가 물어봤어요. 서진아, 후회하지 않아? 그때 카드 정지 건 거? 전혀요. 정말? 네. 오히려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 그래야 우리 가족이 더 빨리 정직해졌을 텐데. 보람이가 웃었어요. 맞아. 내가 용기를 내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그날 저녁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서진아, 나 내일부터 파트타임 일 시작해. 정말요? 어디서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보는 일이야. 몸 괜찮으세요? 응. 오히려 일하니까 좋더라. 그동안 너무 한가했나 봐. 어머님의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서진아,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여행 가면 어떨까? 여행이요? 응. 제주도나 부산이나. 이번에는 내가 낼게. 내 돈으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좋아요. 엄마. 그런데 무리하지는 마세요. 무리가 아니야. 진짜 가족 여행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행복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핸드폰에서 울리는 알림 소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서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외국에서 망신 주다니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진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사실 가족 간의 경계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더욱 그렇죠. 서진 씨도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하며 참았지만 결국 선을 그어야 하는 순간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결말이었어요. 서진이가 단순히 복수를 한 게 아니라 결국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을 찾았다는 거죠. 시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셨고 남편도 중간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깨닫게 됐고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잖아요. 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갈 것인가. 서진이는 용기를 내서 정직한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더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서진이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게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